아이가 말은 안 하지만 하나하나 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괘씸하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화나는 일이죠. 네.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 사건을 보고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많이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2, 제3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학대받고 있는 친구들이 더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자는 측면에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고, 학대 아동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소견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으니 이 영상을 꼭 숙지하시고 주변을 꼭 한번 되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을 알려드리면, 멍이 가장 많겠죠. 네. 맞은 흔적 타박상, 그리고 열상, 찢어진 상처들도 흔하고요. 그리고 손자국이 나요. 손으로 맞으면 손자국이 그대로 남는 경우도 비교적 흔하다고 하고, 기타 화상, 그리고 이제 머리에 혹이 난 경우, 두피 혈종이죠. 그런 것들 많이 관찰됩니다. 첫 번째 관심 가져야 할 증상은 머리에 혹이 있으면서 토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머리에 혹이 있다면 그 친구는 뭐 넘어졌거나 어디 부딪혔을 확률도 높겠지만, 머리에 혹이 있으면서 구토까지 하는 경우는 실제로 단순 뇌진탕 이상의 증상을 염두해 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의 한 종류인 서브두랄 헤마토마, 경막하 혈종은 학대 아동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면 당연히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순 두통, 구토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머리에 혹이 있으면서 토하는 경우는 꼭 학대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라쿠나이라는 이름은 얼굴 모양이 흡사 너구리의 눈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보시면 학대 정황을 의심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눈 주변이니 안아골전이나 망막출혈 등을 의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뇌출혈의 가장 위험한 타입 중 하나죠. 모상건막 하출혈, 서브갈릴 헤모리지는 두개 내압의 상승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즉시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멍자국입니다. 특히 이런 형태의 멍인 경우는 학대 정황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첫 번째로 아직 못 걷는 아기의 멍자국이 있는 경우 굉장히 드물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멍자국, 기저귀를 찬 부분, 엉덩이라든지 생식기 주변에 멍이 있는 경우, 뺨이라든지 귀를 그렇게 잡아당겨요. 귀가 시퍼래진 경우도 있잖아요. 또 하나,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특정한 형태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멍자국은 학대를 의심해야 되겠고요. 멍이 처음 들고 나면 처음엔 빨간색, 나중에 점차 보라색, 갈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마련인데, 이러면서 회복이 되는 건데, 이런 다른 형태의 다른 색깔의 멍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건 최소 이벤트가 한 번 이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학대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복부에 멍이 많으면 당연히 복부 외상도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중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게 바로 복강내 상해이기 때문입니다. 급성 췌장염 또는 위장감막 출혈 또는 간, 비장, 신장 어느 부위든 장애를 입어서 즉시 사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멍이 많은 친구들은 꼭 한번 의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이번 사건에서 보면 그 멍이랑 몽고반점이 네. 구분이 어렵다. 또 뭐 멍이랑 아토피 자국이 구분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게 실제로 그런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첫 번째, 멍과 몽고반점을 예로 들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처음 한 시점에서만 봤을 때는 멍이랑 몽고반점이 구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멍은 시간이 지나면 특히 아기들은 빨리빨리 회복이 되면서 색깔이 변해요. 그 변하는 색깔을 한 번만 눈여겨보시면 절대 헷갈릴 일은 없고요. 또 하나, 멍과 아토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토피는 이 사진 한 번만 보시면 꼭 알 수 있을 거고, 대부분 이렇게 각질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한 번만 눈여겨봐 주시면 절대 멍과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나 개가 깨문 흔적도 당연히 학대의 흔적일 수 있으니 한 번쯤은 유념해봐야 되겠습니다. 화상 중에서도 학대 아동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소견이 있습니다. 임머전 번이라고 해서 무언가에 담갔다 뺀 흔적, 손을 담갔으면 장갑 낀 것처럼 화상을 입거나, 발을 담갔을 경우에는 양말 신은 것처럼 흡사 화상이 일어난 이런 끔찍한 경우는 학대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고, 반대로
뭔가 스플래시 마크라고 해서 뭔가 뜨거운 물이 튀는 흔적같이 음. 화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대 정황을 강하게 의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기타 정말 시가렛빵, 담배빵이라고 하죠. 이런 진짜 괘씸한 애기한테요? 이런 괘씸한 경우도 있고, 기타 제시된 여러 특정 모양의 화상들은 학대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다음은 골절입니다. 골절은 사실 엑스레이를 찍기 전까지 진단하기는 힘들지만, 잘 뛰고 놀아야 될 친구들이 가만히 서 있거나 또는 누워서 바둥바둥거려야 될 친구들이 꼭 한쪽 팔이나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한 다른 쪽 팔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마비 증상이라기보다 아파서 안 움직이는 맞아요. 걸 수 네. 있어요. 아파서 안 통증 움직이는. 때문에. 네. 이럴 때 멍자국과 동시에 음. 골절의 흔적을 꼭 확인해 줘야겠습니다. 의심해봐야겠죠. 네. 아기를 이제 잡고서 이렇게 흔들거든요. 학대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갈비뼈 뒤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복장뼈라고 하죠. 이쪽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견갑골, 이런 것도 잘 부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 다리 같은데 끝 부분에 골간단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런 데가 좀 전형적인 아동 학대에 의한 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이쪽에 성장판이 많아요. 네. 그리고 두개골에 있는 골절도 소아에서는 좀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고요. 특히 못 걷는 영화에서 약간 뭐 상단부 있죠? 이 팔 쪽에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대퇴골, 다리 위쪽에 뼈가 부러진 거는 학대의 명확한 소견입니다. 그렇죠. 또 뭐 부러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데 여기가 부러지는 게 이상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다만 2세 이상의 이제 뛰어노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동반 소견이 있지 않는 한 이게 부러져 있어도 이게 학대의 소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의 뒤쪽에 스피너스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잘 부러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거의 부러진 게 보인다면은 소아 학대를 의심해봐야 되는 골절 소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인이의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그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시기가 다른 여러 개의 골절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것도 이제 학대를 의심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골절이 뭐 뛰어놀다가 뭐 한 번쯤 생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여러 부위가 시기가 다르게 골절이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소견이거든요. 골막하 출혈 혹은 뭐 골막하 석회화 소견이 보인다면 그것도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내과적 증상도 얼마든지 본인의 학대 흔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꼭 아기가 열이 펄펄 끓어야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체온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또 오히려 섬액, 너무 맥이 천천히 뛰는 증상으로도 올 수 있고요. 아기가 숨을 가쁘게 쉬는 것도 활력 징후가 흔들리는 사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기가 충분히 본인이 아프다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런 증상도 놓치지 말고 한 번쯤은 꼭 봐주세요. 애기들이 외부에 나타나는 흔적이 없어도, 굳이 꼭 맞고 이런 흔적이 없더라도 애기들이 체중이 늘지 않는다거나 또는 체중이 어느 순간 감소했다, 이런 경우도 학대를 강하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부모가 안 먹여서 영양실조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영양은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지만 실제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어른들 같으면 전환장애라든지 신체화 증상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체중이 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은 체중이 늘지 않으면 당연히 발달장애도 오기 때문에 언어, 사회적 발달에 지연도 올 수 있고요. 소변량이 준다든지 탈수, 이런 것들이 와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애들은 안 아프면 사실 막 뛰어놀아야 돼요. 정신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아프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막 울어요. 자지러지고 짜증내고 막 울어요. 아프다고 처음에는. 알아봐 달라고. 네. 근데 애기들이 정말 아프면은 처집니다. 울질 않아요. 얌전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좋은 게 아니고, 이미 아파서 탈진하고 울 힘도 없고 먹을 힘도 없다고 엄청나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돼요. 네.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나는 많이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는 의미로 한 번쯤은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추가로 성적 학대의 경우는 제3자가 밖에서 알아보기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지만, 특정 연령의 친구가 그 나이에 때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성 행동을 보인다거나 또는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일 때는 한 번쯤은 성적 학대의 정황을 의심해보긴 해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의사가 이렇게 응급실에서 정황과 증거를 찾아내서 이렇게 갖다 밀어도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마무리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이야기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하면서 네. 실제로 좀 많이 안타깝고 애기들한테 미안하고 현타라고 하죠. 많이 네, 좀 현타. 네. 허무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징후나 증상들이 보인다면 어느 누구라도 아동 학대를 할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 이번에도 그 양부모가 되게 평소에 입양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방치했던 네,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견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 정말 정황이나 증거 가지고만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의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혹시라도 눈에 띄는 게 있었다면 꼭 한번 좀 돌아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